시그마를 푸는 방법은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되지만 대표적인 어떤 시그마 푸는 법은 대략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하나하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시그마를 푸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시그마 뒤에가 다항식꼴일 때예요. 자, 다항식꼴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K에 대한 2차식이라든가 3차식 또는 1차식 형태의 모양이 나왔을 때 푸는 방법을 얘기하고요. 다항식꼴에서는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일종의 이제 전개라고 하죠. 자, 전개 후 시그마 K 공식이나 시그마 K 제곱 공식이나 시그마 K 세제곱 공식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를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그마 K 세제곱 공식 말고도요, 시그마 K 4제곱, 5제곱 공식들도 있습니다. 뭐 6제곱, 7제곱까지도 선생님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사람이 외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3차까지 주로 다룹니다. 자, 예제를 하나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시그마 D가 지금 다항식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전개해 보시면 이 식이 전개가 되면 9K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항식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그마를 풀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9K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상수 9는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9가 앞으로 나가고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갈 때 K제곱에 마이너스, 자 이거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K가 없이 이렇게 1만 있는 경우는 1부터 20까지 돌아가면서 1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이 총 20번 더해지기 때문에 20 곱하기 1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갈 때 K제곱의 합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요 형태는 모양상으로 봤을 때는 20의 K제곱의 형태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의 제곱까지 이렇게 가고요. 선생님은 주로 이런 걸 이제 식보다는 우리말로 표현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공식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매번 구하지 않고 공식으로서 자, 풀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연수의 합 공식입니다. 1부터 n까지의 합은 언제나 첫 번째 항과 끝항 더해서, 여기 첫 번째 항과 끝항을 더한 거예요. 항수 곱해서 2로 나눈다예요. 이게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공식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요거 이제 공식 유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교과서나 정석 같은 데 보시면 여기 유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유도는 뭐 과정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주로 공식화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자연수의 제곱의 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이에요.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자, 이것은 자연수의 합의 전체 제곱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외워서 문제를 푸는 형태로 주로 많이 풀이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저 풀어본다면 9 곱하기, 자 여기는 시그마 K 제곱, 즉 자연수의 제곱의 합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6분의, 그죠? 자, n에다가 20을 넣을 거니까 20에 21에, 자 여기 20 들어가면 40 되고요. 플러스 1 해서 41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이런 공식 사용법들 여러분이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시그마 사용법 첫 번째 가장 쉬운 형태예요. 시그마 뒤가 다항식꼴일 때는 어떻게 푼다? 전개해서, 그죠? 자, 전개해서 자연수의 합, 자연수의 제곱의 합, 자연수의 세제곱의 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풀이법 두 번째, 시그마 뒤가 일반적으로 지수꼴일 때예요. 자, 요게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요 형태가 시그마 풀이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수꼴의 모양은요. 자, 밑에 예제를 달아놨는데 이런 형태죠. 여기 위에가 이제 지수꼴의 형태가 되는데, 이걸 K가 1일 때부터 넣어보면 이것은 반드시 등비수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 지수꼴일 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고요.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와 그 다음에 항수를 알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를 알아야만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수 있고요. 자, 공식은 어떻게 돼 있죠? 공비 빼기 1에, 공비 빼기 1에 첫째 항에, 자, 공비에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공식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등비수열 합공식에 적용시키려면 첫째 항과 공비와 항의 개수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K가 1일 때 여기다 넣어보시면 첫 번째 항이 3 곱하기 5에 자, K가 1이니까 잠깐만요. K가 1인데 여기가 N으로 돼 있네요. 그죠? 자, 이거 K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K가 1이면 여기가 3이 되겠죠. 야, 요것이 첫 번째 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3 곱하기 5에 자, K가 2가 됐으니까요. 이거 5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첫째 항은 3 곱하기 5의 세제곱인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자, 얼마 곱해야 두 번째 게 나오느냐? 5의 제곱을 곱해야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이 공비입니다. 그 다음에 항의 개수는 여기서 보시면 돼요. 시그마에서. K가 1부터 20까지 갔으니까 항의 개수는 몇 개? 20개가 되겠죠. 그죠? 자, 한번 요거 마무리 써준다면 3 곱하기 5에 자, 마지막으로 K에 20이 들어가면 40 플러스 1이 돼서 41이 됩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한다고 하니까 첫 번째 항 알고요. 공비 알고요. 항수 20개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자, 써봅니다. 공비 빼기 1에 그죠? 첫째 항 3 곱하기 5의 세제곱에 공비가 5의 제곱이니까 그거의 항의 개수승 2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D가 지수꼴일 때는 언제나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첫째 항 공비 항수들 잡아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시그마 D가 지수꼴일 때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첫째 항과 그 다음에 공비와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잡아내면 됩니다. 항의 개수는 시그마에서 잡아내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은 세 번째요. 자, 세 번째는 이쪽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시그마 D가 분수꼴일 때인데요. 요게 시그마에서 가장 어려워요. 시그마 D가 분수꼴일 때. 자, 이것은 부분분수법을 씁니다. 부분분수법을 쓰는데 요게 수학 원 유리식 부분에서 나와요. 자,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식이 분모에 곱해져 있는 형태의 모습에서 출발을 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입니다. A분의 1과 B분의 1의 뺄셈 형태로 이렇게 분리시키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서로 같아지려면 이 우변의 식이 통분이 되면 여기가 지금 AB분의 통분되면 분자가 B-A가 되겠죠. 그런데 여긴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자 쪽에 있는 B-A를 밑에서 나눠줘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이것이 이제 서로 동치가 돼요. 자, 이것을 잘 보세요. 오른쪽에 통분되는 형태를. 그러면 이것이 통분됐을 때 AB분의 B-A가 되니까 이 앞에 B-A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지워지면서 A분의 1이 나오니까 언제나 이 식은 동치가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거 부호를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B쪽, 이 뒤쪽을 큰 놈으로 잡는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요. 앞쪽을 작게 잡고 뒤쪽을 크게 잡는 게 식 정리하는 데는 더 편해요. 아시겠죠? 자, 요런 부분분수법을 쓰게 되는데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n의 n 플러스 1분의 1, 즉 분수꼴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것 중에 뒤쪽이 큰 걸로 잡는다 그랬으니까 n보다는 n 플러스 1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을 b로 잡고요. 요것을 b로 잡고 요 n을 a로 잡아주면 자, b에서 a를 빼주면 b-a가 1입니다. 그죠? n 플러스 1에서 n을 빼게 되니까 1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자, 시그마를 다시 고쳐 쓴다면 k가 1부터 20까지 갈 때 여기도 잘못 썼네요. kk. 자, 그렇죠? k의 k 플러스 1분의 1은 자,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갈 때 B-A는 1이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요. 여기가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죠. 자, 시그마는 언제나 전개된 형태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자, 상상으로는 잘 안 되니까 직접 써봐야 돼요. K가 1일 때 얼마죠? 1분의 1이죠.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첫 번째 항입니다. K가 1일 때요. K가 2일 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K가 3일 때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갑니다. 쭉 가서 언제까지? K가 20일 때까지 가니까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까지 가요. 자,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첫 번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게 20번째 항인데 자, 괄호가 덧셈, 뺄셈만 있기 때문에 자,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형태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렇게 앞쪽에 맨 앞에 항에 첫 번째 게 남죠. 그러면 여기서는 맨 뒤에 거에 뒤쪽이 남게 됩니다. 이게 항상 좌우가 이렇게 대칭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앞쪽에 맨 첫 번째 항에 앞에 게 남으면 맨 마지막 항에 뒤에 항이 남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규칙에 따라 여러분이 지워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정리가 됐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1-21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21분의 21-1이 돼서 21분의 22 정답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도 이 분수꼴에서도 특히 이 예제 3번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이 문제가 직접 나오기보단 문제풀이 과정에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좀 외워두시는 것이 좋아요. 자, 그래서 꼭 정리를 해두고 싶은 것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갈 때 K의 K 플러스 1분의 1 요것은 꼭 기억해 두시라. 요거 20 대신에 선생님이 N으로 쓸게요. 자, 일반화 좀 시키기 위해서 공식처럼. 그러면 이것은 부분분수법에 의해서 갈라지면서 무조건 1-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요. 정리해 보시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됩니다. 요것을 마치 공식처럼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아요. 요거만큼은 부분분수법은 뭐 매번 할 수도 있지만 시험 기간에는 최대한 그 속도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요 공식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요게 A, 요걸 A로 보고요. 요걸 B로 봅니다. 요걸 B로 봐요. 자, B쪽이 A쪽보다 큰 거는 눈에 보이죠? 플러스 이만큼 더 큽니다. B쪽이. 그러니까 큰 쪽을 뒤쪽에다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B-A를 해보면 2n 플러스 1에서 2n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2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을 다시 정리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갈 때 자, B-A분의 1이니까 역수가 돼서 2분의 1이 되고요. 자, 이쪽은 갈라집니다. 2n-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로 이렇게 갈라져요. 자, 갈라지면서 얘가 B-A분의 1이 되는데 B-A가 2이기 때문에 얘가 2분의 1이 되고요. 자, 2분의 1은 상수기 때문에 앞으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앞으로 끄집어내고요. 자, 시그마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2분의 1 앞으로 나왔고요. 자, K가 1일 때부터 갑니다. 자, 1이 들어가면 얼마죠?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K가 2일 때 두 번째 항 2가 들어가면 여기가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 돼요. 자, 상상이 되시죠? 쭉 가서 마지막 20이 들어갔을 때 자, 20이 들어가면 40 빼기 1이니까 39분의 1 마이너스 41분의 1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것도 지워지는 게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워지고 앞쪽에 첫 번째 항에 앞에 게 남으니까 마지막 항에 뒤에 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 1-41분의 1이에요. 41분의 40으로 정리하시고 약분하면 이제 답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 D가 분수꼴일 때 이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시그마 D가 분수꼴일 때는 부분 분수를 사용한다. 부분 분수를 사용한다는 거. 자, 부분 분수는 뭐다? 부분 분수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부분 분수법은 곱형태일 때 분모가 이것을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해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부분 분수입니다. 자,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로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걸 부분 분수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할까요? 두 개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형태를 이렇게 하나의 곱 형태로 바꾸는 것을 통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부분분수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통분을 반대로 한다. 역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금 길어졌는데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시그마 D가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 시그마 D가 복잡할 때입니다. 복잡하다는 거는 이제 기타 등등이죠. 그죠?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설명했던 것과 같아요. 시그마가 전개된 형태를 반드시 상상하면서 문제를 풀 것. 그러니까 이것은 그 외의 모든 방식은 전개 후
정리입니다. 전개 후 정리한다. 이것이 시그마의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이제 시그마가 더 이상 복잡해져서 다항식꼴도 아니고 지수꼴도 아니고 분수꼴도 아닐 때는 전개해서 푸는 것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자, 예제 5번에 선생님이 이중 시그마, 시그마 2개짜리를 끄집어냈는데요. 자,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앞쪽 시그마는 그냥 두시고요. K가 1부터 N까지. 자, 뒤에 시그마를 풀어보는데, 자, 우리 앞에서 자연수 합공식 봤었죠?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 그죠? 이것은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된다. 자, 이것이 자연수 합공식인데, 지금 이걸 보면 첨자가 I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I입니다. 그죠? 자, 첨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 첨자를 K로 바꾸면 요것과 일치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K를 N으로 바꾸게 되면 요거랑 완전하게 일치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K는 첨자니까 상관이 없고요. 요 N은 이쪽 식하고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N이 요놈하고 같은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i가 1부터 i까지 갈 때는 첨자끼리니까 이건 상관이 없지만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이 결과는 2분의 k의 k 플러스 1로 써야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요거 k를 i로 바꾸고 n을 k로 바꿨을 때 형태의 모양 그대로예요. 자,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요 식에다가 요 시그마 대신 갖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2분의 1에 k의 k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써주면 요것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자, 2분의 1은 앞으로 빼주고요. 여기가 k제곱 플러스 k가 되죠. 자,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나눠 쓸 수 있다 그랬으니까 2분의 1 묶어주면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제곱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갈 때 k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2분의 1 되고, 자, 자연수의 합공식 중에 자연수의 제곱의 합공식 6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자연수의 합공식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시그마를 모두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는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방식이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런 방법도 있죠. 요 앞에 시그마는 일단 놔둔 상태에서 k가 1부터 n까지, 자, 요 시그마를 먼저 덧셈 형태로 상상해 보시면 이 i 자리가 1부터 들어가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들어가서 어디까지? k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것은 자연수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k의 k 플러스 1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똑같은 풀이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시그마 푸는 법은 다항식일 때, 그 다음에 지수꼴일 때, 그 다음 분수꼴일 때 세 가지의 기본풀이 외에 그 외의 모든 방식은 전개 후 오른쪽을 덧셈에 대해서 이렇게 펼친 후에 문제를 푸는다. 이것을 정석으로 합니다. 자, 핵심 정리 다시 한번요. 자, 기타 복잡할 때는 전개 후 정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정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시그마 푸는 법은 이 외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모든 시그마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것은 시그마 k 공식, k 제곱 공식, k 세제곱 공식 요 세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부분수법 좀 까다롭긴 하지만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그마는 요 푸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히기 전에는 뒤에 있는 문제를 풀지 마세요. 이거를 완벽하게 익힌 후에 문제를 푸셔야 문제가 좀 풀려 나갈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체가 다 헷갈려서 잘 안 풀려요. 아시겠죠?